이번 주부터 줄 소환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어제 나온 소식을 보니까 명태균 의혹, 본격 수사, 이번 주 줄 소환 예고.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참 일찍도 한다, 그죠? 예, 근데 일단은 수사의 방식이라는 게 정점에 있는 사람을 수사하기 전에 아랫단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을 수사하기 전에 김한정, 오세훈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를 압수수색했죠. 김한정 다음은 누구냐? 오세훈의 측근들, 예, 오세훈의 보좌진들, 이런 사람들도 아마 수사를 해야 될 거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맨 마지막에 소환이 될 거고요.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의 주변인들을 소환을 다 해놓고 나서 홍준표를 또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줄 소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세훈이나 홍준표가 가령 이번 주에 소환이 되거나 이번 주에 방문 조사를 검찰이 가서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 주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빨리 수사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조기 대선 들어가기 전에 수사를 정리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조기 대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수사가 어려워질 거라고 봐서 또 60일을 검찰이 묵은지 마냥 묵혀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빨리, 이것도 늦었어. 이것도 지금 정치인들을 이제 부르는 게 말이 돼요? 9월에 지금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명태균과 오세훈 관련돼서는 이제 이미 조사가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오 시장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관련돼서 비용을 김한정 씨가 이미 대납한 정황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든지 공직선거법 등등 두루두루 볼 것 같고, 명태균과 아주 오랜 시간 좀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도 지금 페이스북에 입장이 낼 때마다 지금 보도에 건건이 막혔잖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명태균이 껍데기를 벗겨버리겠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과한 어휘까지 쓸 정도로, 예,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라는 소식 일단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시사인의 보도인데요. 나 이거 진짜 안타까운 게, 어제도 그 시방쇼에서 사실은 이준석 관련한 보도를 여러분들께 일단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오늘은 이런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이게 누구냐? 윤석열하고요, 박완수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창원지방검찰청 명태균 피의자 신문조서에 복사되어 있는 그 카카오톡이래. 명태균의 황금폰 화면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명태균 측 변호사나 명태균이 언급했던 아크로비스타 박완수 데려가서 인사시키고 토리인지 뭔지, 얘 토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얘 토리가 맞나? 아무튼 윤석열의 걔랑 사진을 찍은 그 증언이 나왔었잖아요. 그대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더 진실에 가까우냐, 아니면 명태균의 발언이 더 사실에 가까우는지 누가 물어본다면,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명태균 말을 반박한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말이, 그 주장이 일축된 적 있습니까? 대부분 명태균 말이 사실 과장이 좀 섞였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다 맞아 떨어졌죠. 자, 요 기사는 이제 김은지 기자가 쓴 내용인데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일단은 오늘은 간추린 뉴스 이렇게 다 하지 말고 오늘 준비한 소식 그냥 브리핑으로 다 때려 받고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가볼게요.
자, 명태균 씨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처음 연이 닿은 것은 2021년 6월 18일이다. 윤석열 부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함성득 경기대 교수가 먼저 명태균 씨에게 연락해 왔다고. 자, 함성득 누군지 아시죠? 함성득하고 윤석열은 그냥 우리끼리 표현하기로는 그냥 불알 친구다. 죄송합니다. 좀 더럽긴 한데 서로의 불알을 다 봤다. 이제 이런 얘기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에이! 내가 임마! 에이! 윤석열이 하고 임마! 에이? 사우나도 같이 가고 임마! 에이? 불알도 보고 임마! 아무튼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아크로비스타에서 사우나도 같이 하던 걸 아주 친한 사이인데 이 함성득이 중간에 항상 껴있어요. 그래서 명태균 씨에게 연락을 했고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되고 오세훈 시장이 될 수 없음에도 서울시장에 당선된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이야기가 나왔고 그 와중에 명태균이가 정치적인 판세를 잘 짠다는 이야기가 독거노인 김 여사님 짜파게티 드시는데 죄송합니다. 예,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짜파게티 드실 줄 몰랐네요. 이미 식사 시간이 좀 넘은지라 아점으로 드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되고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될 수 없음에도 서울시장에 당선된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하다가 그게 가능하였는지 얘기가 나왔고 그 와중에 제가 정치적인 판세를 잘 짠다는 얘기가 윤석열 후보자 측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라고 명태균이 2024년 11월 9일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신문조사에 따르면 명 씨는 앞서 함성득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당시 서초구청장 6월 15일에서 16일 먼저 만난 뒤에 2021년 6월 18일 오후 1시 45분경 윤석열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 건물 고깃집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 땡땡땡땡 고깃집에 갔더니만 김건희가 먼저 와 있었고 잠시 후에 함성득이 또 같이 와서 셋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함성득 그리고 명태균 셋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다만 함성득 교수는 김영선 전 의원 등이 자신을 통해 명태균 씨를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추천을 한 것이고 명태균 씨와 함께 김건희 여사를 만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요건 이제 함성득의 입장이에요. 명태균의 주장은 신문 조서에 따르면 명태균의 주장은 아크로비스타 상가 건물 고깃집에서 김건희, 함성득, 명태균 요렇게 셋이 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함성득은 그건 아니다. 발 빼고 싶은가 보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명태균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제20대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2021년 6월 말경까지 자주 아크로비스타에 찾아갔고 그때 윤석열 만나게 됐고 그 이후로 계속 윤석열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대선 전략과 정치적 상황에 대한 조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신문조서 제2회에 명태균이 주장을 했습니다. 명씨가 근데 우리가 흔히 주장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언론 취재가 들어왔을 때 내가 생각하기엔 내 기억엔 내 주장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주장 잘못했다가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나면 형을 더 때려 맞을 가능성이 검사님들한테 혼이 나죠. 홍군형이 나기 때문에 검찰 신문조서나 진술이니까 좀 더 신빙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전제로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씨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건넨 조언의 핵심은 바로 여론조사였다. 주진우 편집위원이 입수한 윤석열, 명태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2021년 8월 1일로 추정되는 오전 11시, 오후 1시 명태균이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 입당 의견에 관한 여론조사 세계일보와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PNR이 7월 31일에 실시한 내용을 보면 그리고 나서 오후 5시에 보도가 된 기사, 이 여론조사를 보도한 기사를 윤석열에게 공유를 해줬는데 따봉! 또 이 새끼가 따봉을 보내죠. 이 새끼 따봉충! 명박사. 따봉! 따봉이야. 네, 따봉에 미친놈이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랬다고 합니다. 예, 이랬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체리 따봉이 늘 나옵니다. 이 따봉. 따봉. 따봉이에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이씨, 그만해야지. 아, 정말. 예, 그래서 윤석열 캠프 구성에도 혹시 명태균이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거 내려가 보면 명태균 씨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2021년 6월부터 수시로 여론조사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 검찰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 사건 수사 보고서에서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이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 삼아 제공받은 것을 넘어 피의자 명태균에게 윤석열 후보의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이미 의심하고 있는 거죠. 창원 의창. 이는 윤석열을 돕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명태균도 챙길 게 있어야 되겠죠? 명태균은 2021년 8월 6일 박완수 창원 의창 지역구 의원을 윤석열에게 소개했고 앞서 본 사진처럼 이 사진에 대한 주장을 막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박완수 당시 의원은 경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 이때 그 경남도지사를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윤한홍. 그래서 박완수를 경남도지사에 출마할 사람으로 명태균이 꽂았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경남도지사 출마를 박완수가 공식 선언하기 이전부터 윤한홍이 경남도지사에 아주 그냥 매력을 느껴왔는데 윤한홍이 왜 경남도지사에 못 나가게 됐는지는 여러분들 녹취록이나 이런 거 봐서 아실 겁니다. 예. 윤한홍이 김건희에게 마치 충성맹세를 하듯이 말을 했다고 명태균의 전원이 공개된 적이 있었죠. 아주 오랜 기간 윤한홍이나 이제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 처음에는 좋은 인식을 받았으나 명핵관과 윤핵관의 어떤 일대 결전이 아주 초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명태균이 꼽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고 윤핵관 쪽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이거나 본인이 정치를 지역에서 하고 싶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그걸 뒤집은 사람이 누구냐? 명태균이 뒤집었다 이겁니다. 예, 보면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돼서 4월 26일에 의원직을 사퇴까지 하게 되고요. 박완수 도지사 출마로 이뤄지게 된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노린 이가 바로 단수 공천을 부탁한 김영선이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꽂았다라고 보는 거죠. 경남도지사에 박완수를 꽂고 창원 의창 빈자리에 김영선을 꽂고 이제 요 두 가지인데 이거 두 가지 다 건 바이 건으로 부딪힌 건 누굽니까? 다 윤핵관들이죠. 권성동, 윤한홍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다만 반론은 들어가죠. 박완수 지사는 자신이 당내 경선을 거쳐서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받았으며 명태균 씨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 수사 받으시면 되겠죠. 모르겠어요. 요건 이제 체리 따봉을 캡처한 거고요. 그래서 김영선 공천이라는 목적을 가진 명 씨는 후보자 일정을 짜는 등 선거 과정에 깊숙이 개입을 했다. 2021년 9월 14일 명태균 씨는 경남 일정 한글 파일을 윤석열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내 이틀 뒤인 2021년 9월 16일은 경북 경남 방문 일정 계획안이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과 일정표를 명태균에게 보낸다. 야, 근데 진짜 일정까지 공유를 다 했네요. 다시 이틀 뒤인 9월 18일 윤석열이 경남 지역을 방문했을 때 명태균이 윤석열 옆에 바짝 붙어있는 장면이 방송사 카메라에 찍히고요. 검사가 MBC에 보도된 김해 동상시장 방문 영상을 제시하면서 피의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죠. 명태균은 윤석열 후보자의 바로 뒤에 밀착하여 윤석열 후보자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건가요? 물어보니까 주위를 살피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체크할 뿐이었고 후보자를 수행한 건 아니라고 답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요? 근데 이런 일정까지 다 공유를 해주나요? 참 의문이네. 같은 날 김해공항에서 찍힌 영상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아무개 씨와 대구시 의원 예비후보 이아무개 씨가 명 씨의 소개로 윤석열과 인사하는 장면도 찍혔다. 이거 증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주고 공천의 대가를 바란 사람입니다. 예.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대납해준 예비후보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윤석열의 그 여론조사를 대납해줬다라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피의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상에 나와 있는 거죠. 피의자가 배땡땡과 이땡땡을 윤석열 후보자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김해공항으로 부른 것 아닌가요? 검사의 물음에 명씨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김영선이 불렀을 거다라고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의자 배땡땡과 이땡땡의 공천을 도와준 것은 순전히 김영선의 부탁에 따른 것이 맞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자 명씨는 그렇다. 이제 김영선에게 넘기는 거죠. 두 사람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 등에게 각각 1억 2천만 원씩 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미 재판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실제 코바나 컨텐츠에서 봉투 받은 것도 나와 있어요. 네. 굉장히 길다. 코바나 봉투 받은 거는 넘어가고요.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있었던 내용까지 쭉 정리해가지고 시사인이 어제도 보도하고 오늘도 보도하고 아주 좋은 양질의 보도 종합판을 하고 있는데 요런 거는 여러분들 새롭지 않습니까? 요런 것도 같이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요런 사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글쎄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더 확산되고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타 언론사에서 시사인 보도하고요. 뉴스타파 보도를 많이 안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글쎄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 보도를 널리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김은지 기자의 보도를 시사인 관련 보도를 좀 봤습니다. 김은지, 전혜연, 문상현, 주진우 기자 특별취재팀에서 보도한 그런 내용인데 더 많이 알려져야 됩니다. 어제 있었던 이준석 의혹 관련 보도도 사실 굉장히 크리티컬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언론이 보도를 안 해. 그리고 시사인 관련해서도 언론이 보도를 안 해. 뉴스타파에 나온 캡처본들도 언론이 보도를 안 해. 심지어 이게 무슨 2023년 11월 27일에 있었던 무슨 디올백 보도가 아니잖아요? 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것도 아니고, 아니 서울의 소리를 언론사나 레거시 매체들이 뭐 좀 과격한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나 해가지고 좀 등한시할 수 있다. 뭐 그런 분위기가 읽혀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시사인이나 뉴스타파 정도는 언론인들이 좀 인정할 수 있는 보도 아니냐. 요렇게들 다들 관점을 갖고 계실 텐데 저도 제가 오랜 기간 시사인이나 뉴스타파를 봤지만 그거 너무 안 받아 쓰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어쨌든 제 시간을 할애해서 열과성을 다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MBC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단독 복당 여론조사 실시한 날 450만원 입금, 이틀 뒤 홍준표 복당 선언이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개는 지져도 기차는 갑니다. 특검이든 검찰 수사든 뭐든지 해보라. 네, 떳떳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안 될 것 같고요. 자,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홍 시장 아들 친구가 2021년 홍 시장의 국민의힘 복당 당시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낸 것으로 파악이 됐다. 자, 이거 누구? 홍 시장 아들 친구입니다. 그러면 홍 시장 아들과 가깝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홍 시장 아들 친구가 내면 홍 시장이 몰랐다? 그거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검찰 가서 따져봐야죠. 자신과 상관없이 진행된 일이라면서 비용 대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기사처럼 일단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이제 오늘부터이기 때문에 홍 시장에 대한 수사는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MBC 보도가 축약을 잘 해놔가지고요. 요걸 좀 보면 2021년 5월 10일 1년 넘게 당을 떠나 무소속 의원이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복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홍 시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여론에 힘입어 돌아가고자 합니다. 라면서 이제 복당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 국민 47%, 국민의힘 당원 65%가 홍준표의 복당을 이리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복당 찬성 내용을 딱 올립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의뢰한 곳이 누구?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입니다. 5월 8일 여론조사 진행, 다음날 우호정의 결과가 나오니까 5월 10일 복당 기자회견에 들어가고요. 5월 8일 미래한국연구소 강희경 씨 계좌에는 얼마? 450만 원이 입금됐다. 자, 받았던 강희경 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답을 했고요. 이 돈은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홍 시장 아들 친구이자 홍 시장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최모 씨가 차명으로, 최모 씨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최 씨는 MBC에 내가 자료가 필요해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의뢰했다면서 홍 시장은 몰랐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검찰 쪽에서 수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검찰은 홍 시장이 복당한 날 홍 시장 아들이 명태균 씨에게 아버지가 감사해야 한다라고도 보낸 문자 메시지도, 자 봅시다. 홍 시장이 복당한 날 홍 시장 아들이 명태균 씨에게 아버지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라고 하죠. 근데 홍 시장 쪽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최 씨를 통해 들은 명 씨의 일방적 주작에서가 감사 문자를 보낸 것이다. 이후 아들이 최 씨와 의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제가 어떤 기시감이 좀 드냐면, 제 와이프가 이 주식을 사실 이 어떤 손해를 보고 아니면 골드만삭스인가 골드만 어딘가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이 투자를 갖다가 맡겼는데 그 이후에는 손절했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던 걸로 기억나시죠? 손절, 의절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면서 제 기억에는 갖다가 이 와이프가 이 수사를 갖다가 주식 투자를 갖다가 잠깐 맡긴 것뿐인데 실제 그 손해를 보고 뭐 어쩌고 하고 그냥 그분하고는 의절했습니다. 손절했습니다. 근데 손절 안 했쥬.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의 말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의뢰는 내와 상관없이 명씨와 친분이 있던 내 주변 아들이 다른 데보다 이 반값도 안 되는 명씨에게 의뢰한 거 아닙니까? 예? 내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는 몰라. 대선 나갈 끼야. 네, 검찰 수사 받으시고요. 저는 이제부터 이렇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사법 리스크, 오세훈 시장의 사법 리스크, 마치 언론들이 밥 먹듯이 말아먹으면서 썼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처럼 검찰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니까 홍준표 시장의 사법 리스크, 오세훈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표현 여러분들 써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만 일단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